자, 다음 문제는 11번 문제입니다.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가스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첫 번째는 칼륨 나와 있습니다. 칼륨은 제3류 위험물로서 얘도 마찬가지로 금수성 물질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우리 칼륨 자체가 H2O와 접하게 되면 수산화칼륨 발생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H2라고 하는 수소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수소가스 발생되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 체크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과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류 위험에 해당합니다. 과산화, 뭐가 많은 거? 그쵸, 산소가 많은 거. 그래서 무기과산화물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무조건 과산화라고 했을 때 물과 닿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쵸, 산소가스 발생한다. 그러면 산소라고 하는 것은요, O2라고 하는 것은 얘는 가연성 가스인가요? 물어보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얘는 불연성 가스로서 실질적으로 연소에 직접 반응하는 친구가 아니라 연소를 도와줄 수 있는 산화제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 탄화칼슘. 우리 탄화칼슘 마찬가지로 3류 위험물에 속하고요. 탄화칼슘, 탄화알루미늄 얘네들은 물과 닿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 종류가 살짝 독특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탄화칼슘은 일단 뭐가 발생한다고요? 아세틸렌이 발생하게 됩니다. 탄화알루미늄은요? 탄화알루미늄이니까요. 우리 탄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메탄 가스를 발생시킬 겁니다. 두 가지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인 들어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요? pH3 포스핀 발생하게 될 겁니다. 포스계는 COCl2 얘기하는 거죠. 우리 COCl2는 연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연소 생성물 중에 하나로서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물과 닿았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인화알루미늄 H2O 맞다. 그러면 얘도 우리 수산화 알루미늄 발생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pH3 포스핀 발생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 2, 3, 4 확인을 해봤어요. 여기서 옳지 않은 거, 그죠? 포스겐이 아니라 포스핀이다. 4번을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고발포 소화설비에서 6% 원액 저장량이 120리터라면 포를 방출한 포체적은 최소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자, 우리 일단 팽창비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팽창비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전분의 후다. 우리 전일 때에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포의 수용액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약재의 혼합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포를 발포시켰다. 그러면 우리 무슨 상태로? 포의 상태로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발포 전에 수용액의 상태, 분해, 발포 후에 포의 상태, 포의 최적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팽창비인데 지금 고발포다라고 했었잖아요. 고발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팽창비가 몇 이상일 때 고발포라고 했었나요? 80 이상일 때, 1000 미만일 때 고발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요?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최소 얼마냐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81대를 가정하시고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문제 조건에서 나온 것은 원액 저장량 자체가 120%인데 우리 전체 수용액 상태를 100%라고 했을 때 딱 몇 퍼센트만요? 6%만 120리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체 100%로 봤을 때에는, 즉 수용액 상태일 때에는 얘가 몇 리터가 되는 걸까요? 120을 0.06으로 나눠주시면 2000 리터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수치가 너무 커졌으니까요. 얘를 미터 3승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면 0세개 땡겨 주셔가지고 0세개 땡겨서 그럼 2네요. 2미터 3승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미터 3승을 그대로 대입해 볼 거고요. 얘는 80이다 라고 했으니까 후는 160미터 3승.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가 28에 16, 80 이렇게 해서 80이라고 하는 팽창비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발포 후에 포의 최적은 80.
80 아니죠. 여기 그대로 160m 3승 정답 3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3번입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자, 우리 첫 번째 지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설계 농도는 34%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 일반적인 MOC 기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산소 농도는 몇 %로? 15%로 기억했었죠. 그래서 21%의 산소 중에서 15% 이하로 낮추게 되면 질식 소화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소화 농도는 요 공식에다가 여러분들이 15를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1분의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100 요렇게 하셔야만 이산화탄소의 소화 농도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 O2 자리에 방출된 이후, 즉 약제 방출 이후 남아있는 O2 산소의 농도라고 했었죠. 여기에다가 요 MOC를 싹 대입을 하면 요 C라고 하는 소화 농도는요 28.xx 나올 겁니다. 아마 28.57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설계 농도 구하기 위해서는 1.2를 곱해서, 즉 여유값까지 곱해서 설계 농도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은 최소 설계 농도는 몇 % 이상으로요? 34% 이상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를 뿌렸을 때 주된 소화 효과는요, 질식 소화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줄 톰슨 효과로 인한 냉각 효과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부차적 효과로서 냉각 효과 체크하시고 무조건 줄 톰슨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오게 되면 얘는 주변 온도를 낮추는 하나의 효과로서 냉각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연결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줄 톰슨 효과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줄 톰슨 효과의 정의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얘는요, 가압된 상태의 기체가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올 때 우리 보통은 헤드를 통해서 나올 텐데 이 헤드가 좁은 오리피스를 통해서 약제가 분출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가압된 상태의 기체가 우리 요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올 때 주위 온도를 훅 하고 낮춰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얘는 무슨 상태로? 액화 상태로, 액체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우리가 기화하면서 기화열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냉각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냉각 효과로 인해서 나오게 됐을 때 헤드를 통해서 나올 때 고체 상태, 드라이 아이스 상태가 살짝씩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희뿌얘지는 상태를 우리 무슨 현상으로? 운무 현상으로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운무 현상으로 인해 피난할 수 없게끔 피난자들의 시야를 방해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비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피복 효과가 가능하다. 비중이 1보다 크다 라는 말은요, 증기 비중 우리 공식 29분의 해당 분자량 요렇게 봤었죠. 지금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자체는 CO2라고 했으니까요, 12 더하기 16 곱하기 2죠. 그러면 44 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보다 무조건 크네요. 그러면 공기보다 크다라는 말이겠죠. 즉 방출 이후에 우리 소방 대상물로 훅 하고 가라앉으면서 피복하면서 질식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복 소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피복 효과다라고 할 수 있는 약제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 약제와 건조사, 마른 물에 팽창질석, 팽창진주암 등도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피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피복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4번입니다. ODP가 높아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ODP라고 하는 것은 오존층 파괴 지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이산화탄소는 ODP가 크다고요? 아니죠. GWP가 큽니다. GWP는 지구온난화 지수를 얘기합니다. 지구온난화 지수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우리가 GWP를 구할 때 이산화탄소 이 약제 자체를 기준으로 해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 GWP 몇이라고요? 이산화탄소? 그쵸?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1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ODP가 높았던 약제는 또 어떤 약제가 있었을까요? 할론 약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론은 ODP가 높기 때문에 이 대체제로 할로겐 화합물이라고 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GWP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체제로서 불활성 기체 소화 약제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소화기구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소방시설이라고 했을 때에는 5가지의 설비로 구분이 됩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리고 소화활동설비 5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화기구는 어떤 설비에 해당해요? 소화설비에 해당하죠. 이 소화설비라고 하는 것은 화재 초기 진압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설비, 옥외소화전 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등등등이 쭉 나와 있죠. 이 중에서도 무엇을 궁금해하는 것인가? 바로 이 소화기구의 대한 구분을 궁금해하는 겁니다. 우리 소화기구는요, 첫 번째 소화기, 두 번째 간이소화용구, 세 번째 자동 확산 소화기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네, 옛날에는 자동 확산 소화 장치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자동 확산 소화기라고 바뀌었기 때문에 개정된 명칭으로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 소화 장치는 뭐다? 우리가 다른 장치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기구에 속하지 않은 장치로서 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6가지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즉 정답 몇 번으로요? 3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소화기는요,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인 것들을 얘기하고 간이소화용구는요, 능력단위 1단위 미만인 것들. 자동 확산 소화기는요, 주방이라든지 보일러실에 연소기 윗 천장에 설치를 하는 하나의 소화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었구나 라는 거 꼭 체크를 해주시고 능력 단위별로 소화기는 다시 한번 소형 소화기와 대형 소화기로 구분이 됩니다. 이것까지만 복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형 소화기는요, 능력 단위 1단위 이상, 대형 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 이었고요. 대형 소화기란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어서 항상 운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A급 화재에 있어서는 10단위 이상, B급 화재에 있어서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소화기다라고 했을 때 약재별로 충전량이 전부 다 나뉘어져 있었죠. 네, 거기까지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제조소에 5개에 있는 위험물 취급 탱크가 3개가 있고요. 각각 10,000리터, 20,000리터, 30,000리터의 용량에 액체 위험물을 취급할 때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요, 제조소입니다. 지금은 얘가 저장소가 아니라 제조소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방유제 용량은 최대의 50%였죠. 근데 여러 개가 있다. 2기 이상이 있다 그러면 최대 50%에다가 나머지는요 플러스 10%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만 구해보시면 끝입니다. 사실 우리 지문 보니까요 미터 3승으로서 단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리터 단위를 미터 3승으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000리터는 몇이에요? 1미터 3승. 아, 그러면 우리 10,000, 20,000, 30,000 이렇게 있지만 미터 3승으로서 바꿔주면 각각 10, 20, 30이겠네요. 여기서 최대 30짜리니까 반띵 15에다가 플러스 10%니까요. 각각 1, 2 더해주시면 정답 18, 정답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조소가 아니라 우리 저장소다라고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장소라고 나왔을 때에는 이 방유제 용량은 무조건 최대의 몇 %예요? 그쵸? 최대 곱하기 110%. 그래서 1.1을 곱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만약에 얘가 제조소가 아니라 저장소다라고 했다면 우리 30짜리를 110%, 그래서 33.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2기 이상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시. 최대 탱크의 용량만을 가지고 110% 가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방유제 용량 문제는 사실 방유제 설치 기준 전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저장소냐 제조소냐에 따라서 용량만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서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